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죽은 아저씨가 보여요. 이 내용은 정신과 의사 김영호 선생의 영혼의 최면 치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방 대도시에서 올라온 20대 초반의 박지숙 양은 3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인공포 증상과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팔 전체에 이르는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 전체가 뭔가에 짓눌리는 듯 무겁고 제대로 팔과 손을 쓸 수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CT 촬영을 비롯하여 첨단 기법과 장비를 동원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팔의 통증과 같이 시작된 불안과 공포, 우울 등의 정신 증상도 점점 심해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단순한 외출조차 부담스러워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었고 한방치료와 민간요법까지 시도해봤지만 치료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전에는 무척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했지만 병이 난 후에는 심하게 위축되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 혹시 최면 치료를 통해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낫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신체적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상세한 면담을 통해 발병 경위를 비롯하여 환자 주변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병이 처음 시작되던 때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제 병이 나기 며칠 전에 집안에 아저씨 뻘되는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시골에 사는 친척들 몇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묵게 되었는데 그중에 부모를 따라온 5살짜리 남자아이가 저희 집 앞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날 모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들 말없이 저녁을 맞이했어요. 갑자기 겹초상을 치르게 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녁을 먹은 후 오빠와 같이 방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검은 연기 같은 기운으로 잠시 꽉 차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견딜 수 없이 무서워져 저도 모르게 큰 비명을 질렀어요. 나중에 오빠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오빠도 저처럼 놀랐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요. 그 시간 이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날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리고 중간에 자주 깨면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 얼마 안 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의 성격과 경험,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환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병의 원인이 될 만한 큰 갈등과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듯해 최면 상태에서의 진단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얼마 후 첫 치료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최면 상태에서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내가 말했다. 자기 몸과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곳이 있는지 특히 오른쪽 팔과 어깨 쪽을 포함해서요. 그러자 환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저씨예요. 돌아가셨다는 그 아저씨가 보여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죠? 환자는 놀랍고 두려운 듯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에요. 한 손으로 제 오른팔을 움켜쥐고 있어요. 다른 손으로는 그때 사고로 죽은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고요.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고요.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그 아이도 같이 있네요. 아이 얼굴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가 왜 화가 났는지, 거기서 뭐라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환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자기를 방해하느냐며 무섭게 찡그린 얼굴로 투덜대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저 세상이래요.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환자는 두려운 듯 제게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뭔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하네요.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별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자주 본 적은 없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잡고 있어서 오른팔이 아픈 건가요? 네. 공포증이나 불안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고 빨리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자 환자는 잠시 후 밝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저한테 미련이 남은 듯이 자꾸 되돌아보면서 가네요. 어디로 가고 있죠? 환자는 흥분한 어조로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되돌아보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환자는 밝은 목소리로 들뜬 듯 아주 홀가분해요. 마음도 편하고 팔도 이제 전혀 안 아파요. 이 상태에서 환자의 내면을 여기저기 살피면서 치료하고 몸 주변까지 깨끗이 한 후 평소에 생활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자기 최면 방법을 가르쳐 주고 틈날 때마다 자주 연습하라고 당부한 후 치료를 마쳤다. 최면에서 깨어난 환자는 그토록 오래 자신을 괴롭히던 팔의 통증이 그렇게 쉽게 완전히 사라진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어깨와 팔을 몇 번이나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팔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아요.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가끔 저 혼자 멍하니 있을 때 죽은 그 아저씨의 얼굴이 무서운 표정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죽은 그 아저씨 영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오른팔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아서 팔이 아팠었나 봐요. 그 아저씨는 선생님이 팔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무척 화를 냈지만 그래도 곧 체념하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그 친척 아이 손을 잡고 점점 멀어지는 장면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나도 몰랐다. 그러나 이것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의 전부였다.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며 고향으로 내려간 그녀는 며칠 후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고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그날 이후 팔의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고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거리도 멀고 잘 지내고 있으니 나는 좀 더 지켜보며 치료가 더 필요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하고 언제라도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신과 진단과 치료 방법들로 해결되지 않던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치료 과정을 거치며 낫는 경우는 무척 흔하다. 이 환자의 회복은 믿기 어려울 만큼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유가 정말 환자 속에 들어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던 죽은 친척의 영혼을 내보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하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오랫동안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던 환자가 그 치료 과정을 통해 나았다는 것이다. 정신과 환자에게 최면을 이용하여 각성 상태에서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는 표면 의식을 조금 밀어내고 내면에 숨어 있는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킬 경우 평소에는 표면 의식의 억압과 저항에 눌려 감춰져 있던 귀중한 정보와 힘든 삶 속에서 짓눌리고 뒤틀린 고통스러운 감정, 살아오면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의 기억과 느낌을 끄집어낼 수 있다. 환자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 증상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치료에 이용할 때 일반적인 대화 치료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마주 앉아 대화만을 나누었거나 약에만 의존했다면 이런 식의 접근과 치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이 환자의 치료 과정과 회복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3년간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던 환자가 단 한 번의 최면 치료로 말끔히 나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최면 상태에서 환자가 떠올렸던 죽은 친척 아저씨의 모습은 사실상 그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그 정체는 환자의 내면에 쌓인 갈등과 모순, 괴로운 감정의 덩어리로 형성된 환자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심리학 이론에 따라 주장할 치료자가 많을 것이고 나 역시 그런 것들이 원인의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환자에게 죽은 아저씨와 친척 꼬마의 모습으로 느껴졌던 정체불명의 현상과 에너지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영혼의 존재와 빙의 현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학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아파트, 이제 서민 아파트 사는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는데 옥상에서 누군가가 뚝 떨어져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결을 한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본 거예요. 하필 그때 창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포증과 두려움이 오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빙의 현상 같은 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눈알이 붉어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증하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래서 여러 명이 와서 간증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여 물러가라." 막 인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서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불안증도 없어졌고 눈알이 빨갛게 이렇게 변했던 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손교사님께 공부할 때인데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과 그날 그렇게 죽은 사람과 이렇게 인제 빙의 현상을 겪었던 사람과는 전생에
악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의 내용에 그 환자와 그 친척 아저씨하고는 악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여자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창문을 열어서 그 광경을 목격했냐 이것입니다. 다 그것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창문을 왜 열었느냐는 거예요.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 끔찍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공포에 시달렸고 그때 빙현상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과의 악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연에 의해서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장면을 본 것도 서로가 안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마주치고 뭐 어떤 대인 관계를 형성하진 않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 자체가 나의 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경계 체험이라고 하죠. 경계가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필 내가 왜 그 시각에 그 장면에 가서 그런 것을 목격하는지 그 자체가 다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을 바로 목격한 사람이 가장 그 피해 사건 당사자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별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테레비 뉴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인연이 멀기 때문에. 그런데 그마저도 뉴스마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하고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은 내 업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그런 끔찍한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그것도 나하고의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회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생기나?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의 까르마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업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한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나의 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먼 훗날엔가는 나에게 그 일이 직접적으로 닥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알고 참회 기도를 해서 업을 소멸해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